예,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이천구 물류센터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 경남 창원에 내려가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와 떡볶이를 먹으면서 먹방을 찍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구조대장이, 소방구조대장이 불 속에 갇혀서 순직하고 있을 때 이재명은 떡볶이를 먹으면서 키득거리면서 먹방을 찍고 있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사건 자체도 심각하거니와 이 사건의 성질이 이재명의 문제점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떠한 책임도 지기 싫고 전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인기에 영합하는 자기 홍보에는 골몰해 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야 유권자를 속일 수 있거든요. 이런 이재명의 사기적인 행각이 이번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 자체를 가지고 이번 대선 끝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검증하고 검증해야 한다. 이 사건 안에 그동안 이재명의 형수 쌍욕, 김부선과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모두 녹아들어 있다. 이 한 건에. 이렇게 보이는 점에서 이재명은 결정타를 맞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문제입니다. 이준석이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지난 한 3일 침묵을 지켰는데 아마 이준석의 생각이 유일하게 드러난 인터뷰가 아니었나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8일 당대표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어제 오후에 전화 인터뷰로 보강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준석의 가장 최근의 자기 생각, 이 모든 문제를 둘러싼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인터뷰 내용이 최근에 이준석이 불러일으킨 각종 내분, 분탕질에 대해서 이준석이 아직도 발뺌하고 변명하고 심하게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도 이제 사퇴를 하고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하면서 이준석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준석에 대한 서병수 위원장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서병수 위원장도 그에 못지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석동현 전 검사장, 전 남부지검 검사장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을 뽑은 것은 완벽하게 잘못된 것이다. 오판이었다. 그 당시 자신은 이준석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잘못 뽑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준석 효과를 여러 번 이야기하고 이준석 당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이준석 잘못 뽑은 것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 보고 뽑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전당대회에서 예상외로 이준석이 당선이 됐는데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준석 보고 뽑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개혁, 새로운 정치 바람이 정권 교체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그 개혁을 보고 새로움을 보고 뽑았습니다. 이준석이 이런 사람일 줄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지난 2개월 동안 이준석은 전혀 혁신과는 거리가 먼, 전혀 정치적인 기본 자질마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정치사에 나쁜 것만 모두 배운, 정치 기술에서 나쁜 것만 모두 배운 것이 지난 2개월 모두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권, 국민의힘이 혁신을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혁신해야 합니다. 또 야권이 통합해야 하고 또 모든 야권의 지금 후보들이 경쟁력을 발휘해서 정권 교체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이준석을 버리고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은 원희룡과의 통화 녹취 갈등에 대해서 여전히 저거는 갈등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갈등이 해소된다라는 것이었다. 윤석열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뒤로 지지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라는 게 윤석열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든 윤석열을 지칭하든 모든 게 윤석열은 끝장났다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무너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원희룡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앞뒤로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도 윤석열 척은
망한다라는 소리죠. 정리된다라는 소리죠. 여기서 참 제 댓글에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준석이가 저거라고 이야기했겠느냐, 그 갈등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자연스러운 건 윤석열로 보는 게 자연스럽고요. 이 정치판에서 저거, 저쪽, 그거, 이쪽 이렇게 어떤 사람을 지칭하거나 그 캠프를 지칭하는 거 예사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조금 기분 나쁘면 뭐 저자석 뭐 이런 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거물 정치인들은 YS나 DJ 뭐 같은 이런 이니셜을 만들기도 하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판에서 얘기를 할 때 이름을 직접 얘기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뭐 보안상 또는 편의상 주로 저것, 이것, 뭐 그쪽, 이쪽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점. 그런 걸로는 말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게 윤석열 지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리는 아니라는 거고요. 또 원희룡과의 녹취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윤석열은 망한다, 윤석열은 정리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원희룡이 뭐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용서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좋습니다. 원희룡에게 18분의 녹취록은 모두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뭐 사과하는 뜻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또 원희룡도 당 안팎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뭐 넘어가는 것 괜찮습니다. 넘어가더라도 여기서 이준석은 정리는 하고 가야 합니다. 왜 공개 못하는지 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한 이야기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것, 그게 다 드러나면 저게 뭘 가르치는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윤석열 총장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실망한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가장 상징성 있는 후보고 연대감이 많이 생겨 있는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확장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특히 젊은 층에 그 확장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이 지적을 했다. 말 변명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요. 정진석 의원이 돌고래 멸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이 하이에나로 응수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하이에나라고 응수한 것은 좀 무례하고 오만해 보였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돌고래나 멸치나 모두 공정한 룰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오해를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돌고래나 멸치 이야기한 그 표현은 부적절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뜻은 돌고래는 돌고래답게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멸치는 멸치답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죠.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전교 1등이 공부하는 방식과 전교에서 10등, 100등이 공부하는 방식은 다르죠. 또 다를 수밖에 없죠. 문제는 수업을 정시간에 하고 시험을 공정하게 치면 되는 겁니다. 전교 1등 하는 애에게 어떻게 공부하라, 전교 1등과 전교 100등에게 똑같은 공부를 똑같은 형식으로 공부하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전교 1등을 전교 100등으로 만들고 싶은 의도가 있는 거죠. 돌고래를 굶겨서 멸치 사이즈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오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난다고 해서 지난 3월에 이야기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한 그건 무슨 문제였느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 밖에 있었기 때문에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맞습니다. 당대표가 되기 전에 한 이야기, 윤석열이 입당하기 전에 이야기, 뭐 괜찮습니다. 그거를 문제 삼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난다. 나는 당대표가 돼서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에 나설 거다라고 한 그 말이 당대표가 되고 난 지금도 행동에서, 언행에서 묻어나오고 있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대선 주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토론을 너무 밀어붙였던 것 아니냐. 경선준비위원회의 아이디어였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 또 대선 주자들보다 당대표가 돋보이려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그렇지 않다. 자신은 일회성 이벤트나 전시성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결정했지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발뺌하는 데서 나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경선관리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활동합니다.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고 독자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준비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임시적으로 만드는 기구입니다. 경선준비위원회의 모든 활동, 모든 결정은 당대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가 되고 당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모두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서병수 위원장이 오늘 사퇴를 확실하게 발표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문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준석에게 뒤통수까지 맞는 셈입니다. 서병수 위원장이 그동안 잘못된 행동을 한 그 결과입니다. 이준석은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고서도 이렇게 경준 위로 모두 떠넘깁니다. 거짓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협상에서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합당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양보하려고 했고 예전에는 불편한 관계가 있었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만 대답해라. 저렇게 시끄러운 사람을 당 경선 버스에 태워서 되겠느냐. 별의 소리를 다 하다가 합당이라는 이 큰 문제를 어그러지게 만든 건 이준석 자신입니다. 또 제1야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누구보다 문재인 정권 비판을 잘할 수 있고 중요할 때는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선 후보들이 문재인 정권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자신이 자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준석은 원희룡과 통화하면서 원희룡이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아라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준석은 언론중재법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하자 그제서야 시위를 한다고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이준석과 이준석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언론독재법 아니고 검찰개혁이라는 저 이름, 언론개혁이라는 저 이름, 공수처라고 하는 저 이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저 많은 폭정에 대해서 내용을 모릅니다. 이준석이 그동안 방송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예. 모르고 비판할 의지도 없습니다. 원희룡에게 내가 왜 비판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눈은 지금 5년, 10년 뒤에 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컨텐츠도 없고 비판할 자세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의 인터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어가 말하는 걸 그대로 이렇게 실어주는 경우가 있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기자가 좀 공격적으로 그 말하는 것에 대한 허점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압박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인터뷰어가 하는 말들을 그대로 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이준석이 조선일보에 한 이 인터뷰는 거의 변명이나 발뺌이나 거짓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준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준석은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을 많이 개혁하고 싶다. 또 대선을 앞두고 당을 많이 개혁하고 싶다. 좋습니다. 근데 단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준석은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 경선관리위원장을 선정하고 나면 이준석은 경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내년 지방선거 공천은 이준석의 몫이 아닙니다.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공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년 초부터 대선을 앞두고 그 지방선거 공천 작업은 병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준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준석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신이 생각하는 당 개혁, 당 외연 확장에 적정한 역할이 있으면 그 부분에만 집중한다면 그래도 당대표 타이틀은 유지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당대표직을 대선 후보가 선정이 되는 11월까지라도 유지하고 싶다면 경선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합니다. 그 다음 경선과 관련된 어떤 언론 인터뷰를 하더라도 국민의힘, 그 다음 모든 대선 후보들, 그 다음 모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야권의 지지층 모두 이준석이 하는 말은 모두 무시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준석의 말은 아무런 필요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